여긴 무슨 낯짝으로 왔니? 말더듬이에 눈은 사파래, 살은 디룩디룩한 찐따야. 그 순간 한유라는 와인잔을 서연의 머리 위로 기울어 부어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윤서연의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액체는 이마를 따라 뺨을 따라 목선까지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뛰어들어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한유라와 조미정은 교수인 자기 남편이 윤서연을 보고 총장님이라 말하는 소리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세대학교 총장실. 창밖에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기울입니다. 오늘은 왠지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어떤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커피의 온기는 사라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흐릿한 먼 과거로 흘러갑니다. 어느 교실 한 구석,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엉킨 공간 속에서 늘 같은 구두를 신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뚱뚱했고 눈이 이상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조차 누군가의 입에 다시 오르내릴 이유가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은 교실 뒤편의 조용한 자리에서 사라졌고 이제는 총장 명패 뒤에 새겨진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날 기억이나 할까? 아니, 기억해도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지, 얼마나 도망쳤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말끔한 정장과 담담한 표정, 그 안에 감춰진 깊은 어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과거는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총장 윤서현으로서의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총장님, 점심 식사 약속 있으십니다. 교무처장님과 약간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천천히 들어오시게 하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건 오늘 아침 책상 위에 도착한 흰 봉투 때문이었습니다. 동창의 초대장. 30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퍼즐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조용히 맞춰집니다. 동창회, 한유라, 조미정, 그 이름들이 마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듯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애들이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다시 꺼내봅니다. 펼쳐진 명단 속에서 한 줄 한 줄 눈길이 멈출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 어딘가에서 식지 않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군요. 창밖에 햇살이 어느새 옅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자 애썼던 목소리들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야, 윤서연, 너 도시락에 치즈도 없냐? 이런 찌든 김밥은 처음 보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예, 말을 더듬을 거면 그냥 조용히 있어. 시간 아깝잖아.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눈은 또 왜 그래? 도대체 어딜 보고 말하는 거야? 그 소리는 오래전 과거의 것이지만
여전히 서연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오늘 그녀가 다시 그 공간으로 향해야 할 이유가 되어줍니다. 나는 도망쳤지.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창문을 닫은 윤서연은 책상 위의 명단을 천천히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린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다시 다가올 마주침 앞에서 결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가만히 초대장을 다시 펼쳐듭니다. 누렇게 빛바랜 듯한 봉투, 꽃무늬 테두리, 그 위에 또렷하게 인쇄된 고등학교 동창의 세 글자가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이 목덜미를 툭 건드린 듯한 기분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독서 안경을 천천히 벗고 창밖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깊은 밤 창가 너머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빗소리는 오히려 마음속을 더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굳이 나를 부르는 걸까? 아무도 내가 거기 없던 30년을 궁금해하지 않았으면서 명단 속 이름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한유라, 조미정, 그 이름 옆에는 각자의 남편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 교수, 이정우 교수, 한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바로 자신이 총장으로 부임한 학교였습니다. 의도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이 초대장은 의외로 강력한 충격을 그녀의 일상에 던졌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 하나처럼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퍼져나갔습니다. 어쩌면 마주할 때가 온 걸까? 그녀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보관함 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과 함께 당시 입고 다니던 고등학교 교복의 상의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올려진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조금 찌그러진 웃음, 두꺼운 안경테, 굳은 입술. 사진 속 그 아이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고개를 약간 돌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어 들고 침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사진 속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올라옵니다. 괜찮다고, 너는 충분히 잘 버텼다고. 누가 한 번이라도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려온 건 귓속을 찌르는 조롱과 폭력의 언어였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윤서연, 네 도시락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이게 반찬이야? 완전 쓰레기통이 따로 없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야, 네 말투 왜 이래? 저기, 이러고. 너 국어 시간 발표만 기다렸잖아. 진짜 배꼽 빠지게 웃겨. 그 조롱의 시간들이 매일처럼 반복되던 시절. 그녀는 늘 외로웠고 그 외로움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응어리처럼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그들 남편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총장이자 무대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불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 이미 이겨낸 일이잖아. 잊었다고 믿었잖아. 그녀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고 손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차갑게 식은 이마 위로 아주 조용한 진실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한 번도 이겨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도망쳤고 멀리 떠났고 더 높이 올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도망친 자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무표정한 얼굴을 연습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담담한 어조를 흉내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결심을 합니다. 이름 하나로 무너지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서 윤서연은 초대장을 다시 펼쳐 눈에 익힙니다. 장소, 시간, 복장 모두를 확인한 뒤 가방 안 깊숙한 곳에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윤서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히려 더 깊은 어제를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떤 시절은 말없이 봉인해 두고 살아갑니다. 보지 않으면 잊힐 거라고, 듣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믿으며 기억이라는 방 한 구석에 조심스레 밀어 넣어둡니다. 윤서연에게는 바로 고등학교라는 두 글자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고3 여름방학 직전이었습니다. 바닥까지 무너진 듯한 어느 하루, 그 시절 서연의 교실은 지옥처럼 좁았고 복도는 감옥처럼 길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다니던 학교에서 그녀는 늘 투명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조롱거리가 되기엔 너무나 선명한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밥을 먹는다는 이유, 뚱뚱하다는 이유, 눈이 사시 같다는 이유, 그리고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 그 모든 이유는 그녀를 놀리고 무시하고 웃음거리로 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2층 계단 아래에서 도시락을 꺼내 들었을 때였습니다. 배고픔보다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 일부러 찾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뚜껑을 열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밥 위에 낯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김치와 물에 불은 계란,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고춧가루 한 줌.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머리를 들어 주변을 둘러본 순간 계단 위에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유라와 조미정.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고 눈이 마주치자 대놓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윤서연 도시락 진짜 맛있겠다? 이건 거의 악마의 요리 아니야? 냄새 지독하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너 혼자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진짜 존경스럽다.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녀의 귓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덮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연은 점심시간이면 화장실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물만 마셨습니다. 냄새나지 않게 씹을 것도 없는 시간을 만들며 존재감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들의 조롱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국어 시간. 선생님이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책을 들라고 했을 때 그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책장이 손에서 덜덜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읽으려던 순간 교실 뒤쪽에서 어떤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요. 교실은 조용히 웃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한유라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똑같아. 야, 조미정. 내가 국어 시간 대신 발표해줘라. 우리 서연이 대신.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장난치지 말아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조롱을 멈추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윤서연은 다시는 교실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5월에 벌어졌습니다. 짝사랑하던 같은 반 남학생에게 보낸 손편지. 그녀는 책상 서랍에 몰래 넣었고 누군가 알아채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편지는 누군가에 의해 복사되어 교실 뒤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삐뚤빼뚤한 맞춤법, 소심하게 고백한 감정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윤서연이 이딴 편지를 썼대. 와 진짜 이건 거의 공포소설 아니야?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걔가 사람 좋아할 줄도 알았어? 난 기계인 줄 알았는데 의학 소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 한복판에서 입을 다문 채 몸을 숙이고 가방만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윤서연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연은 장학재단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이전부터 검토하던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한결 가벼웠습니다. 처음 만난 교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교수님이 말씀했습니다. You are fine just the way you are. 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 그 한 문장이 서연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책을 파고들었고 잠을 줄였고 논문과 프로젝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30년, 윤서연은 한세대학교 총장이 되어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누구였는지 몰랐고 그 누구도 그녀가 돌아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만은 알고 있지.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서랍 속 초대장을 다시 꺼냅니다. 그 안에는 과거를 마주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녀는 차분히 손끝으로 봉투를 접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끝까지 나답게. 윤서연은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붉은 카페 뒤를 지나치는 하이힐 소리, 샹들리에 아래 반짝이는 웃음들. 그 어느 것도 낯설지 않지만 낯익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을 꽉 쥔 채 천천히 연회장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름표를 건 남자 스태프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합니다. 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 오신 거 맞으시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명단을 확인합니다. 윤, 서, 현.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이름표 드릴게요. 남자가 건네준 흰색 명찰에는 윤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름표를 목에 걸었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기에 이제는 스스로 걸어야 할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자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드레스, 말끔한 정장, 그리고 그 안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들은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그때 그 무리처럼 어울려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가장 밝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심엔 단연 한유라와
조미정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가장자리 테이블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옅은 와인 한 잔을 들어 올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대 중앙이 아닌 관찰자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유라의 머리는 완벽하게 말려 있었고 큰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조미정은 짙은 버건디 원피스를 입고 손짓이 과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여전히 고등학교 퀸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야, 진짜 30년 만에 봤더니 다들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 좀 늙었나? 어쩔 수 없지 뭐.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니까?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인데도 다들 그때 모습 그대로인 거야. 한유라의 눈이 이내 이쪽을 향합니다. 그녀는 윤서연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친구에게 귓속말을 던졌습니다. 한유라가 말합니다. 야, 저기 앉은 사람 누구야? 저런 사람 우리 반에 있었나?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누구? 어머, 잠깐만. 어라. 혹시 저거 윤서연 아냐? 유라와 미정의 시선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키득거리며 다가옵니다. 구두 소리가 그녀 앞에서 멈췄을 때 윤서연은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윤서연? 진짜 너 맞구나?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아니, 그대로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말도 안 하고 구석에만 앉아 있네. 아니, 근데 지금 뭐해? 외국 갔다고 하더니 귀국은 했나 봐? 응. 그냥 조용히 지냈어. 짧은 대답. 그것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감정조차 남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유라는 그런 의미를 헤아릴 리 없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예전에 말 더듬었잖아. 지금은 좀 괜찮아? 고쳤어?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유라야, 그러지 마. 너무 옛날 일이잖아. 그래도 웃기긴 했지. 그 국어 시간 발표 생각난다. 어후. 그들은 여전히 시간을 거슬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윤서연이 여전히 조용하고 눈을 못 맞추던 애로 보였고 30년이 지나도 그 이미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얼굴 한 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지. 기억은 남아있어도 그 무게를 느끼진 않겠지. 그건 늘 가해자의 특권이니까. 그녀는 말없이 와인을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지만 그 쓴맛은 오래전부터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 얘기했나? 한세대 교수야. 문헌정보학과. 아마 너랑 같은 학교 아닐 수도 있겠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심리학과 교수야. 진짜 요즘 인기 많아. 애들 사이에서 되게 잘 가르친다고 소문났대. 서연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시선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총장 명함에 인쇄된 두 과 이름이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입꼬리만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렇구나. 반가운 이름들이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비밀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살아? 뭐하고 지내는데? 혹시 결혼은 했어? 아니면 아직도 혼자야?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애셋은 기본이라니까 너는 어때? 그녀는 이 질문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두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러워.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리에서 나로서 살아가고 있어. 순간 유라의 얼굴에 미묘한 경계가 스쳤지만 곧 익숙한 비웃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너 많이 힘들었지? 우리도 좀 심했었나? 아, 미안 다들 그러고 살았잖아. 애들 장난이지 뭐. 윤서연은 다시금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닌 완벽하게 훈련된 침묵의 미소였습니다. 애들 장난. 그래. 그 장난 하나가 내 청춘 전체를 망가뜨렸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연회장을 벗어나 복도로 향합니다. 그녀의 뒤에서 들리는 유라의 말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유라가 말합니다. 야, 진짜 웃기지 않냐? 아직도 말투 똑같아.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나 윤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30년 만에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꼬리는 여전히 아주 조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잔 속의 붉은 액체는 빛을 받아 선홍색으로 번들거렸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윤서연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잔의 목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너머엔 익숙한 얼굴들이 웃고 떠들며 술 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교실 창가 자리, 바로 그 위치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도 같은 각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너 지금도 말 안 하고 조용조용 숨어 있는 거 보니까 그때랑 똑같네. 어쩜 그렇게 안 변하니?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니까? 나 순간 되게 반가웠다. 아, 저 애는 아직도 말 못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구나. 하고 조롱은 은근했고 동시에 날카로웠습니다. 술이 들어가며 목소리는 커졌고 말의 끝은 점점 서연의 옛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시 그 시절 교실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계단 아래에서 도시락을 숨기고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그때 국어 시간 생각 안 나냐? 저기요. 하면서 한 글자도 못 읽던 그 모습? 진짜 애들 전부 배꼽 잡고 웃었잖아. 아직도 내가 따라할 수 있다니까.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지. 걔 말 더듬고 눈 이상해서 어딜 보는지도 몰랐잖아. 나는 지금도 그때 네 눈 못 마주치던 그 표정 잊혀지질 않아. 진짜 귀신 보는 줄 알았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붉은 액체가 입안 가득 퍼졌고 알코올의 쓴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쓴맛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씁쓸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은 좋네. 그 시절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는 거 보니까.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전설이었으니까 너 진짜 학교에 존재감 있었거든. 웃음의 중심? 그런 거 있잖아.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야,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다. 너 그때 우리 도시락 보고 부러워했잖아. 근데 내 도시락 열자마자 쉰내 나서 우리 다 도망간 거 기억 안 나? 진짜 그거 레전드였다. 그녀들의 말 하나하나는 웃으며 건네는 칼날 같았습니다. 마치 즐겁게 떠드는 듯하지만 매 문장마다 넌 아직도 그때 그대로야라고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회상은 점점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근데 너 요즘은 뭘로 먹고 살아?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우리 남편들 다 한 세대 교수고 요즘은 총장님도 너무 멋지다며 회의 때 얘기하시거든. 너는 그런 모임 같은 데는 안 나가? 난 조용히 있는 게 좋아서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타일 안 바뀌었다. 촌스럽고 조용하고. 근데 이럴 땐 센스 있게 분위기 맞춰야지. 우리 건배할 때 너 뭐 했어? 그냥 앉아 있었잖아. 좀 유쾌하게 굴어봐봐.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와인이라도 부어야 좀 웃길 텐데. 야, 우리 그때 그 장난 기억나냐? 서연이 교복에 콜라 부은 거, 하하.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진짜 내가 했던 거잖아, 야. 지금 와인 있으니까 그 추억 재현 한번 해볼까? 순간 윤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썹이 살짝 떨렸고 손끝의 잔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지만 숨결은 안에서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만해.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 진지해지네. 너 아직도 그런 장난, 그건 가장 조용한 복수 앞에서 못 받아들이는 성격이야?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끼리 추억 얘기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너 그럼 진짜 옛날처럼 울 거야? 여긴 무슨 낯짝으로 왔니? 말더듬이에 눈은 사팔에 살은 디룩디룩 찐따야. 그 순간 한유라는 와인잔을 서연의 머리 위로 기울어 부어버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윤서연의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액체는 이마를 따라 뺨을 따라 목선까지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뛰어들어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총장님, 한유라와 조미정은 교수인 자기 남편이 윤서연을 보고 총장님이라 말하는 소리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한유라와 조미정의 웃음이 멈추었습니다. 두 남자의 발걸음이 윤서연 앞에서 멈췄고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정우가 말합니다. 아니, 총장님,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유라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졌습니다. 잔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깨지진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리를 들고 있던 사람처럼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장님?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윤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붉은 와인이 뚝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했고 숨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대사보다도 무서운 침묵 하나가 회장을 덮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붉은 와인이 윤서연의 정수리에서 뚝뚝 적신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두 남자 박태수와 이정우는 윤서연 앞에 서서 서둘러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이었고 자신들의 아내가 한세대학교 총장에게 와인을 붓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들은 도무지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총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이정우가 말합니다. 총장님,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말을 잇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그 옆에서 유라와 미정은 악몽을 꾼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떠오른 건 공포였습니다. 무의식처럼 튀어나온 한마디가 공중을 가르릅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뭐라고? 총장님이라고?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학교 총장이라고? 윤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썹 사이로 떨어진 와인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물기가 셔츠 깃을 물들이는 순간에도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차라리 폭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여보, 너 지금 총장님께 뭐 한 거야? 이정우가 말합니다. 유라야, 미정아, 제정신이야 지금?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짜 나 몰랐어. 그런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르고.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어. 옛날처럼 그냥 가볍게 웃으려고. 그녀들은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공기 중에 맴돌 뿐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더듬는다고 해서 그때랑 내가 달라졌다고 생각했니? 그 말 한 줄이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이제껏 한마디도 하지 않던 윤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자 회장의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그때도 장난이었고 지금도 그냥 옛날 얘기라고 넘기려 했겠지. 웃으면서 말하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겠지.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린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 그냥. 근데 말이야, 그 장난이, 그 웃음이 누군가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는 거. 너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조미정은 입술을 떨었고 한유라는 시선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손가락을 꼬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사죄가 아닌 공포였습니다. 이제서야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웃고 떠들었는지 깨달은 이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번갈아 스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말투 하나가 뭐라고, 웃음소리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망가뜨릴 수 있었던 거야? 너희는 몰랐겠지. 아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겠지. 그녀는 말하며 머리에 묻은 와인을 한 번도 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젖은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채 정면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세는 말없이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박태수가 말합니다. 총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정우가 말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유라, 조미정, 너희들의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어. 이제는 알게 될 거야. 니들이 뿌린 웃음이 어떻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지. 누군가의 숨소리가 길게 흘렀고 한 동창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그 장면을 이미 찍었을지도 모른 채로. 한유라와 조미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뱉어내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제 알겠네. 너희가 바뀌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였어. 근데 다행이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더라. 그녀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유리 테이블 위에서 딸깍 소리를 냈고 그 소리 하나에 회장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자리의 주인인지, 누가 진짜 이름의 무게를 지닌 사람인지. 모두가 그 대답을 알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적막한 연회장 중앙, 젖은 머리카락과 와인으로 물든 블라우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단 한 줌의 흔들림 없이 똑바로 고개를 든 채, 반면 유라와 미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둘의 입술은 바짝 마르고 있었고 그들이 내뱉는 말은 더는 농담이나 비아냥이 아니라 혼잣말 같은 변명이 되어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진짜 몰랐어. 나 진짜 그런 줄 모르고.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좀 웃으려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하는 거야? 그래. 항상 그래왔지. 너희는 모르고 나는 알고 있었어. 너희는 장난이고 나는 치욕이었고 너희는 웃고 나는 숨쉬는 게 부끄러웠어. 그 말에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창백해진 입술에서 튀어나온 건 사과가 아닌 짜증이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도 너무했다. 이걸 다 계획이라도 한 거야? 우릴 이렇게 망신 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여기서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유라는 순간 말을 잃었고 미정이 조심스레 그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그런 말할 분위기 아니야.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말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들까지 있는 데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 말에 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때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와 직장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이제서야 체감한 얼굴이었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유라야, 너 정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좀 조용히 해줄래?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릴 일부러 여기에 불러서 이러는 거잖아. 불렀다고? 내가? 니들도 초대장 받고 온 거 아니야? 난 단 한 번도 너희한테 먼저 다가간 적 없어. 언제나 그래왔지. 다가온 건 너희였고 찢은 것도 너희였어. 조미정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두 손으로 명찰을 움켜쥔 채 더는 시선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때 그랬던 거 나도 잊고 살았는데 너는 그걸 이렇게까지. 그래. 너희는 잊고 살았지. 근데 나는 매일 기억하며 살았어. 누가 잊고 누가 기억했는지. 그 차이야. 박태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듯 이정우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이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총장님 죄송합니다. 교직원 가족이. 이정우가 말합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에까지 얘기한다고? 그럼 당신은 날 그냥 버리는 거야? 박태수가 말합니다. 여보, 정신 차려.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해? 유라는 입을 틀어막았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은 후회라기보다 자신의 체면이 무너졌다는 두려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윤서연은 그런 유라를 아무 말 없이 바라봤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 싶어. 그때 나한테 했던 말들, 이젠 너희 자신에게 할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회장의 공기 사이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은 말 한 줄이 유라와 미정 사이에, 남편들과의 관계 사이에 더는 메울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연회장 바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뒤엔 침묵만이 따라왔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누구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는 과거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모른 채 와인을 붓던 자들은 이제 자기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윤서연의 뒷모습은 고요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에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선 아직 끝나지 않은 말들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멈춰섰습니다. 회장 문턱 앞 자신의 발끝에 떨어졌던 와인 한 방울이 바닥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자고 했지. 말 섞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안에서 수군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눈을 못 들고 선 유라와 미정. 그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다시 회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다시 들어오네. 한 동창생이 말했습니다. 설마 저렇게 당하고도 뭔가 더 하려는 건가? 그 옆에 있던 다른 동창생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윤서연이 회장 중앙에 다시 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과 상처를 담고 있던 눈동자에 분명한 감정의 칼끝이 번뜩였습니다. 그때 말이야. 그녀는 유라와 미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회장 안의 모든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너희가 웃으면서 내 도시락 뚜껑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기억은 나니?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정말 옛날 일이고 쉰 김밥, 상한 계란, 썩은 김치, 그리고 너희가 적어놓은 쪽지. 너도 이 냄새처럼 역겹다. 그거 내가 아직도 갖고 있어. 조미정이 움찔했고 유라는 손끝을 모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해 그 모든 과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발표 시간마다 넌 내 말투를 따라했고 애들 다 웃었고 선생님도 웃었어. 나는 그날 이후로 교과서를 찢었어. 다시는 사람 앞에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건 내가 너무 어려서. 아니, 넌 어려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어. 그 순간 회장 안의 공기가 짧게 끊겼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그 편지를 복사해서 게시판에 붙였던 거. 내가 좋아했던 아이에게 쓰고 싶었던 말이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바라본다고 말하고 싶었던 그 마음.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진심으로. 그걸 너희가 붙였고, 조미정, 넌 큰 소리로 읽었어. 애들 다 웃었고 나만 서 있었지. 눈물이 안 나더라. 그게 제일 이상했어.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엔 울지 못했어.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미국 간 것도 그저 도망이었어. 너희가 무서워서. 니들 얼굴, 니들 말, 니들 웃음이 무서워서.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 다시 선 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눈빛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내 살아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니들이 조롱하던 그 목소리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을 똑바로 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에 박태수와 이정우는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한유라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고 조미정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무너지는 숨을 토했습니다. 나는 끝났어. 이젠 너희 차례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라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윤서연은 테이블 한쪽에서 검은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단 한 장의 사진. 그녀가 고3 시절 마지막으로 찍었던 정교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봄, 운동장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3학년 학생 전원이 옹기종기 모여 찍었던 사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서연은 가장 구석, 그림자가 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서연은 천천히 그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사진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그녀가 사진을 뒤집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사진 뒷면 그곳엔 누군가가 볼펜으로 눌러 적은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사람도 아님 키읔키읔. 눈 어디다 두는 거야? 미친 건가? 말 좀 하지 마 제발. 목소리 듣기 싫다. 못생김 끝판왕. 역대급.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낙서 아래 누군가의 필체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미정은 웃다가 넘어짐 키읔키읔, 유라는 사진 찍고 이 장면 진짜 역겨워라고 말함 키읔. 그것은 낙서가 아니라 30년 전 가해자들의 실명 증언서와 같았습니다. 너희는 기억 못하겠지. 그냥 낄낄대며 넘긴 말들이니까. 근데 나는 이 사진 한 장을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어.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쓴 건지 확실하지도 않잖아. 너희는 항상 그랬지.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장난이었다고. 그녀는 사진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불 꺼진 회장 안에서 흑백으로 바른 사진이 잔인한 문장들과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사진 뒷면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어. 그래서 눈 감고 접었고 또 펼쳤고 그러면서도 왜 버리지 못했는지 알아? 서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그날 이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절망의 기억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겪은 게 실제였다는 걸 믿을 수 있었거든. 박태수와 이정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사진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고 박태수는 한유라를 향해 처음으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유라야, 이건 진심으로 해명이 필요해. 이게 사실이라면 나 널 예전처럼 못 봐.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웃었을 뿐이야. 적은 건 나 아니야. 맞아. 너는 항상 웃고만 있었지. 근데 그 웃음이 사람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는 충분했어. 조미정은 사진을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다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썼을 수도 있어. 나도 기억은 안 나.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건 사실이야. 그녀의 고백은 말처럼 작게 흘렀지만
그 말 한마디가 회장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억 안 난다는 말로는 그 어떤 것도 덮을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겠니? 그 말은 지금도 내 귀에 들려. 지금도 어떤 상황에선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더 낮고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날 흔들지는 못해.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안고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녀는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많은 시간을 눌러왔다는 걸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은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다시 꺼내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라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누구도 윤서연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과거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윤서연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도 강연장에서도 누구도 그녀에게 괜한 말을 섞지 않았고 그녀 역시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은 말없이 과거의 윤서연을 묻었고 다른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총장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유라와 조미정의 남편은 동창회 사건 이후 총장실에 직접 사과를 청했고 윤서연은 그 자리에서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 어떤 꾸짖음도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수가 말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학교에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교수로서 부끄럽고 남편으로서 더 무겁습니다. 지금부터의 행동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회의실의 공기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분명한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힘을 절제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교내에는 윤서연 총장이 추진하는 인성윤리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진 가족도 예외 없이 참석 대상이었고 그 명단엔 당연히 한유라와 조미정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교내 공지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해당 연수는 인격 존중, 언어 폭력 예방, 학생교 직원 간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석은 의무입니다. 유라와 미정은 침묵한 채 출석했고 강의실 한가운데 앉아 전문 강사로부터 학폭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강연한 이는 한때 자녀를 그들과 같은 학교에 보냈던 한 학부모였습니다. 내 딸은 말이 느렸고 살이 조금 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무시당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나이 땐 다 그렇다고 말했죠. 그 말이 우리 아이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라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안은 바싹 말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히 시작된 한 통의 기획서가 총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총장님, 혹시 여성인권주간에 맞춰 과거 학폭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기획해도 될까요? 서연은 기획서를 넘기며 미소도 경직도 없이 말했습니다. 네,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했던 물 아래 다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그날 저녁 서연은 비서로부터 이상한 한 통의 메일을 전달받습니다. 총장님, 이건 익명으로 들어온 제보인데요. 열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유라, 조미정 회복적 사과문 거짓 작성건. 그녀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SNS 단체방 캡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방 이름 동창에 폭탄 맞은 사람들 모임. 참여자 한유라, 조미정, 그리고 그들의 몇몇 지인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서연이 너무 연기한 거 아님? 우리 이렇게까지 사과문 쓰게 할 정도로 나쁜 애 아니었잖아. 키읔키읔.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총장이라니까 그냥 한 거지 뭐. 안 했으면 남편들 교수직 위험하니까.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와, 너네 진짜 착하다. 내가 서연이면 그 정도면 됐지. 서연은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순간 눈앞이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곧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진심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지. 그녀는 조용히 메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 안엔 그날 연회장 후에 찍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 위로 와인을 붓고 있는 유라, 옆에서 웃고 있는 미정,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두 남편들. 그날은 지나갔지만 그날의 표정은 아직도 살아 있었고 그 표정은 다시 어딘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이었네. 창밖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오래된 종이들을 넘기고 윤서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가장 무방비한 웃음을 터뜨리는 자들을 위한 잔혹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강한 반전의 복선을 숨기기 위한 고요한 감정의 함정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라와 미정의 단톡방 대화를 본 이후에도 그녀는 메일을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고 학교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또 하나의 복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인성윤리주간의 마지막 행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교 교수진과 학부모, 관계자, 그리고 언론까지 초청된 이 행사의 마지막 세션은 회복적 정의와 사과의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패널 토크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 리스트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발표자와 주제는 이랬습니다. 발표자 한유라. 한유라 주제 가해자 가족의 시선에서 바라본 회복과 반성. 발표자 조미정. 조미정 주제 내가 외면했던 말, 나의 무지함에 대한 반성. 두 사람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상 불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었고 남편들의 교수직 또한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윤서연은 단상 뒤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명을 피해 그림자 아래에 있었고 무대 위에 선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걸 장난이라 믿었고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끊어질 때마다 그녀는 슬쩍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불안했고 어딘가를 찾는 듯 흔들렸습니다. 조미정이 이어받았습니다.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말을 따라하고 조롱하며 상처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은 이전에 듣던 어떤 말보다 차분했고 그 속엔 미묘한 울음과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끝나갈 무렵 단상 뒤 커튼이 열리며 한 명의 스태프가 무대 위로 조용히 올랐습니다. 스태프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공개해야 할 문건이 있습니다.
이건 발표자들이 최근 작성한 사과문 초안과 실제 SNS 메시지간 진정성 검토에 관한 요청에 따라 확인된 것입니다. 순간 무대는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화면엔 며칠 전 SNS 단체방 캡처 이미지가 그대로 띄워졌습니다. 한유라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서연이 너무 연기한 거 아님? 우리 이렇게까지 사과문 쓰게 할 정도로 나쁜 애 아니었잖아. 키읔키읔. 조미정이 말했습니다. 총장이라니까 그냥 한 거지 뭐. 안 했으면 남편들 교수직 위험하니까. 관객석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고 유라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앞의 스크린을 부정하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단상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수트, 차분한 걸음, 그리고 단 하나의 시선으로 회장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 윤서현이었습니다.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태도로, 기억으로, 그리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남는 거지.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서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니들이 사과한 줄 알았지. 그래서 난 믿었어.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연기였고 이번엔 연기를 내가 끝내기로 했어. 한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지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결국 사람한테 했던 잘못도 잊어버리고 사람 앞에서 했던 거짓말도 연습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객석은 여전히 침묵했고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유라와 조미정의 이름은 교내 어디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남편 교수들의 사직서는 조용히 처리되었고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와인이 머리 위로 붓던 그날부터 그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고 그 끝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끝에 그녀는 누구보다 단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총장님이라 불렀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도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수식도 그녀는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윤서연은 한세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퇴임식 없이 조용히 떠났고 누군가 배웅하려 하자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인사는 마음속에서 끝냈습니다. 퇴임 소식이 보도되자 일부 언론은 유능한 여성 총장의 짧은 임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그녀는 어떤 설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무실을 정리하며 마지막 남은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단체 사진 한 장이 고요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꺼내어 빛 아래 놓았습니다. 지금은 퇴색된 글씨와 낙서들, 그리고 모서리마다 닳아버린 흔적들. 너 정말 오래 있었구나.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 손끝으로 낙서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남아있던 펜 자국들이 조금씩 번지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사진을 감싸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꺼내지 않을 작정으로. 그날 이후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빽빽한 학력과 직함 대신 텃밭을 갈고 이름 없는 강아지와 산책하며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귀로 듣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에게도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비서로 함께 일하던 정지윤 씨만 가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총장님,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연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조용히 떠나셨지만 여전히 저에겐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그녀는 웃음도 눈물도 없이 천천히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러곤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나라고 해줘. 하루는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 중이던 그녀에게 어린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말 더듬는 친구가 있는데요. 애들이 자꾸 놀려요.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어요?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랜만에 진심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더듬어도 그건 그냥 그 아이가 천천히 마음을 건네는 방법일 뿐이야. 기다려줘. 말이 끝날 때까지.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길을 걷는 오후, 갈대밭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그녀의 머리칼을 넘겼고 햇살은 그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엔 누구의 이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긴 복수와 고통, 용서와 침묵을 지나 마침내 그녀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자그마한 노트를 펼쳐 이름 없는 시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우고 나를 써본다. 가장 나다운 순간은 누구도 날 부르지 않을 때 찾아온다. 나의 이름을 잊는 날 나는 비로소 내가 된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마당에 조용히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빛 하나. 이제 윤서연은 누구의 시선도 이름도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그녀를 아는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조용히 울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상처는 당신의 기억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